저희가 태권도의 연구 동향 및 태권도학의 정책성 수립이라든지 확인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반면에 여태까지 진행된 즉 태권도라고 하는 학문 혹은 태권도와 관련 연구들의 지식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던 이런 연구들은 그래서 경기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보다는 수련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측면들의 키워드가 상승돼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들 간의 표준화 점수를 통해서 상승 키워드를 한번 구해봤었을 때도 이 만족도 도장 프로그램 수련생, 즉 경기력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수련생들을 위한 연구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만족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태권도 수련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떤지 구도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들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연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보면서 이제 트렌드가 약간 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태권도하고 여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만족도에 대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태권도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적응하거나 혹은 수련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빅데이터 분석하셨으니까 제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여가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함이나 혹은 삶의 질이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연령층에서도 이제 성인 혹은 노인 이런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그 연구에 대한 범위가 운동선수에 치우쳐져 있던 관점을 수련생 그리고 그 수련생에 대한 부분이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성인들이 수련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게 되면서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가고 있지만 그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는 그 연령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제적 가치입니다. 겨루기에서 전자호구를 도입하여 박진감과 흥미 위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회전 발차기나 큰 동작에 큰 점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새 품새를 도입하여서 아크로바틱 동작이나 체조 기술을 태권도와 결합시켜 태권도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인성, 자신감, 배려, 효,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외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내재적 가치는 간과해버리는 태권도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 남용이 되어 실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로 사모님들이 끊임없이 지켜온 태권도 정신, 태권도를 통해 참 인간을 만들어가고 정신 수양을 하는 그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리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국기 태권도,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으로서 우리 태권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곤 합니다. 현대문화에서 미디어 문화입니다. 과거의 태권도는 미디어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미디어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또 기존의 컨텐츠와 미디어가 합쳐진 뉴 미디어가 개발되어 다양한 컨텐츠가 생겨나면서 대중들에게 이목을 끌게 되자 태권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디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매체를 사용해 트렌드에 맞춰 나아가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프로그램 등 해외를 수출하여 각 나라 현지에서 리메이크되어 기존 태권도 미디어의 틀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적용하고 각색한 구성의 유명 연예인을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내재적 가치랑 외재적 가치가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외재적 가치가 높고 내재적 가치가 낮아졌다 했는데 그럼 그에 상응하는 내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 중에서 전공생들의 관심 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전공생들이 그 태권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두 분한테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도장에 대해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도 있는데 저희
한 학교에 도장 근처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축구라는 이 스포츠, 방과 후에 행해지는 과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스포츠 관련 활동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 체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스포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항상 축구가 들어가 있어요. 도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공교육화를 시작하면은 그 수업으로만 완벽하다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제 또 사교육으로 학원을 안 다닐 텐데 그 수업이 부족하니까 또 그거를 사교육으로 학원을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태권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태권도가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공교육화가 되면은 완벽하게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사교육화로 해서 이제 태권도에 관심 있는 애들도 이제 따로 나와서 학원에서 태권도장을 사교육으로 이제 또 다니는 그런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 매 학기 때마다 소소한 기자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못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소소한 기자님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 기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좀 갖춰야 되는지 한번 제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일었었어요. 2010년부터 전국에 있는 태권도 학과에 출강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태권도 관련 전공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실기 열심히 하는 거 탓할 수 없죠. 실기 잘한다고 해서 누가 야단칠 건 없지만 우리 태권도 관련 전공생들은 실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실기에 치중하는 것도 그 관련 학과의 학교 분위기도 상당히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분히 학생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들도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문학적 소양 생각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책 한 권도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생각의 깊이도 적고 그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부족해서 과연 4학년 동안 태권도 전공을 공부하고 가서 자기 소개서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도장의 사범으로 가서 관장님께서 학부모들에게 보낼 가정통신문 한번 쓰라고 했을 때 가정통신문 한번 제대로 쓸 수나 있을까?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좀 갖추고 책도 좀 많이 읽고 평소에 글쓰기 능력도 좀 키우면서 4학년 마치고 각 영역에 갔을 때 자기의 의견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펼칠 수 있고 기획서 하나 똑부러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먼저 갖췄으면. 이번 한국 태권도 학회에서는요, 그 태권도 문화를 꽃피우다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태권도가 국기로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이 태권도의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시는 문화들을 더 널리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이 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지금 한국 태권도 학회가 기존에는 굉장히 좀 양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목표를 바꿔서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그래도 발표 주제나 이런 질적으로 좀 뛰어난 학회가 되고 싶어서 참여하는 인원보다는 좀 더 발표자의 그 발표 주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로 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